자, 그러면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올해 지금 중기계약제도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작년에 출제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전속중개할 체계란 개공이 공개할 정보 갖고 연습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건 지시를 토지 임대 전속중개계약이죠. 그럼 임대 동그라미 확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임대가 딱 뜨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공시지가. 이걸 문제를 풀면서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반드시 공개할 정보가 아니다. 자, 그러면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모두 고르면서 권리자의 주소면 인적사항 공개 금지죠. X. 공시지가는 공개할 필요가 없죠. X. 그다음에 수세는 제외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은 X. 그래서 이것도 X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이 없는 거 입지 조건은 공개해야 되죠. 환경 조건,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모두 공개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두 개. 리을과 미음이 공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14번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공개할 정보 꼭 정리해 주시고 이 전속중개약제도는 여러분들이 거의 안 틀립니다. 제재만 짚고 넘어가죠. 전속을 체결한 개공이 전속계약서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것을 3년 보관을 안 했다. 제재가 어떻게 돼요? 이거 업무정지죠. 그래서 업무정지. 근데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했어요. 공개 의무 위반은 의무적 등록 취소. 구분해놔야 돼요. 그래서 제재 이 정도 이제 감만 잡아두시고요. 자, 그럼 15번 문제 나갑니다. 정보망 이용 및 정보망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에 하나여 정보망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될 수 있죠. 그래서 1번 지문 맞고요. 2번 지문입니다.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내 운영 규정을 지정하여 X 나가버려야 되죠. 그래서 절차에 관한 내용 올해 지금 작년에 시험을 두 문제를 냈어요. 거래정보 사업자에서. 그러니까 가로용 문제와 지정 취소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는 틀림없이 요건 가볍게 물어보고 절차를 물어볼 거다. 그러면 지정 요건을 갖췄어요. 그러면 이제 지정을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검토하고 요건에 적합했다.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해버립니다. 이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지정되냐 기재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신청한 날로부터 지정까지는 며칠? 30일이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지정이 됐어요. 그럼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요. 그러면 운영규정 제정 승인은 국토부 장관 승인사항이고 변경됐을 때도 변경 승인 받습니다. 요거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설치 운영을 해주면 되는데 요 설치 운영은 지정을 역시 받은 날로부터죠. 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그래서 2번 지문 있잖아요. 이거 숫자도 틀리고 지정 신청도 틀렸어요. 운영규정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걸 더 비틀어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운영규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죠?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요. 그 점 주의하시고 물론 시험에서는 숫자를 바꿔내는 게 일상사인데 기준을 바꿔내면 엄청 어려운 짐이 되는 거다.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 운영규정서를 여기다 첨부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첨부할 일이 없어요. 이것도 같이 기억해야 돼요. 이게. 그럼 3개월 내 지정 승인 안 받았어요.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 들어오죠? 500과. 지정 취소에 500과다. 이거는 그래서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도 합니다. 일단 1년 내 설치 운영 안 해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자, 그래서 2번 지문 틀렸고요. 정답이었고 3번 지문 알아봤어요. 회원 가입한, 이용 가입한 신청 개업공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 되죠. 그리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 이걸 작년에 가로용으로 냈고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정보처리 기사와 공인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4번 맞고 5번 지문입니다. 1년 내 설치 운영해줘야 되죠. 안 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5번 정답은 2번이었고 제재만 짚고 갈까요?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공개했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어요. 차별. 그럼 이때는 지정 취소할 수 있죠.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고요. and 이건 형벌사유이기도 하죠. 1-1이죠. 그러니까 요걸 꼭 기억해 두시고 근데 개공이 여기다 대고 거짓된 내용으로 정보를 공개했어요. 거짓 공개. 개공이 거짓 공개하면 뭐예요, 이거? 업무정지. 기준기간 6개월. 이건 고의성이 있는 거죠. 같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 사실이 있으면 질책 통보해야 되죠. 통보 안 하면 역시 업무정지. 이때는 기준기간이 3개월.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자, 그럼 16번 문제 나갑니다. 이제 확인 설명 의무 문제로 들어왔는데 역시 이제 박스형 가지고 5개 지문을 가지고 이제 옳은 것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그럼 기억 지문은 지금은 잘 안 내는 지문이지만 일단 중기업법 시절에는 엄청 잘 냈던 지문이에요. 권리를 취득 및 이전함에 따라 틀렸죠.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중립세래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사항 중에 제일 잘 냈던 지문이 바로 이거였는데 취득 및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중립세율 X, 매각 및 매입에 따라 부담할 조세중립세율도 X, 이전 관련 조세중립세율 X,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여 설명해야 된다. X죠? 다 X예요, 이거. 다 X입니다. 그래 기억지문 틀렸고. 다음 니은 지문입니다. 이거 제재 꼭 기억해야 돼요.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어요. 개공이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면 제재 뭐예요? 500과. 근데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자격정지죠.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개업공사가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하면 500과. 근데 설명서를 작성 위반했다. 이때는 업무정지죠. 그러니까 니은 지문 틀렸어요.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디귿 지문 알아봤어요. 상태와 관한 자료 요구 불응하게 되면 그 사실을 취득의뢰인에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되죠. 그럼 디귿 지문 5고요. 다음 리을 지문은 판례의 태도였어요. 상가 건물의 양도권, 상가 건물의 임차권의 양도를 중개할 때는 그 임차인이 우선 면역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 이걸 의뢰인에게 브리핑하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이걸 기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판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 지문 맞는 지문이고요. 다음 리을 지문입니다. 소공은 확인 설명할 수 있죠. 근데 보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미음. 자, 그러면 이제 17번 들어갑니다. 서류가 구정이 있는데 종합 문제 형식은 잘 안 내요. 1번입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죠. 틀렸고. 2번 집은 어디가 틀렸어요? 등록관청, 국장이다. 국장이 거래계약서 일반유효서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 권장할 수 있죠. 3번 우리 소공은 중기계약서에는 서명 날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할 서류는 두 가지뿐이다.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인이 한 소공은 전속 중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틀렸어요. 그게 3번 지문이고 4번 지문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관 의무가 없죠. 그래서 틀렸어요. 우리 3, 4, 5를 보관하는데 4번 그래 틀렸고 5번 지문입니다. 중개 완성되면 세 가지 서면이 완세트로 나가야 되죠.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보증관계증서. 이때 제재.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교부를 안 했거나 보존을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이 안 했다. 제재 뭐예요? 다 업무정지. 근데 보증서 미교부는 100과. 구분해야 되죠. 서류는 엄청 잘 묻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문제 형식으로 묻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제 서류 정리 차원에서 이제 한번 짚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러면 18번 갑니다. 보증 설정으로 넘어왔는데 우리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의 한도는 보증 설정 금액을 한도로 지는 게 아니죠. 당사자가 입은 전손해배상이다. 다만 우리 법에 따라서는 재산상 손해나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래 1번 지문 틀렸고 2번 지문 그래도 정답 나갔어야 되죠. 이거 작년에 세 가지 다 물어봤는데 개업공사가 이미 설정한 보증의 종류를 변경을 하고자 한다. 변경이 뜨면 그 다음 말이 뭐라 나와야 돼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그래 2번 정답이에요. 다음 보증기간이 만료됐다고 나왔어요. 보증보험 공제기간이 만료됐다. 그럼 그 다음 말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 4번 지문 먼저 보시면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 떴죠.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X 나가야 되죠. 만료일까지.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하고 증명서류 가지고 등록청에 신고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손해배상 나왔다. 보증기관을 통하여 기업공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했어요. 손해배상을 했다고 나오면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나와야 돼요? 15일 내 재가입 보전해 줘야 되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작년 시험에서 전부 다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질문 틀렸고 3번 질문 보시면 지역 내 협동조합은 보증금액 얼마 이상 설정해야 돼요? 1,000만 원 이상이죠? 1,000만 원 이상. 특수법인을 통일한대요. 입법예고관계. 그러면 지역노역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는 산림조합 같은 데는 2억이죠. 법인이니까. 산림조합에서 이의를 제기했죠. 야, 지역노역보다 우리가 더 부자거든? 근데 왜 쟤네는 1,000만 원이고 우리는 2억인데? 웃기는 소리 하들 마 해갖고 이제 통일하는 걸로 일단. 그래서 2,000만 원 통일하는 걸로 입법 예고돼 있어요. 다 특수법인을.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3번 확실히 틀렸고 이것도 생각보다 잘 물어봐요. 지역노역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이 지금 현재. 다음 5번 질문. 이거 요즘 시기 가지고 엄청 잘 묻는다고 그랬어요. 보증 설정의 시기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설정할 신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보증의 설명 있죠. 설명은 언제 해야 돼요? 중개가 완성됐을 때. 중개 완성시 설명합니다. 이때 보장기관, 보장기간, 보장 금액을 모두 설명하고 쌍방 모두에게 사본도 교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시기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보증 관련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아니죠. 완성된 때. 완성된 때 설명한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번 문제 들어갈까요? 금지행위에 관련된 판례를 지금 정리하고 넘어가는데 1번 판례는 당좌수표 사건에서 했던 얘기죠, 이거. 그래서 금지행위의 성립요건은 중개의뢰인의 재산상 손해 발생은 성립요건이다, 아니다? 성립요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좌수표 사건에서 그랬던 거예요. 개공이 그렇게 주장했죠. 결국 부도 처리됐으니까,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됐으니까 의뢰인은 나한테 지급한 금액도 없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손해도 안 입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손해를 입어야지만 금지행위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의뢰인의 손해 발생 이거는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이 바로 그 얘기고, 다음 2번 질문 알아봤어요. 직접 거래에서 말하는 의뢰인의 범위에는 그 의뢰인의 대리인, 수임인 포함이죠. 알고 있고, 3번 질문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전매자에게 전매 차익이 있든 없든 이건 투기 조항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정답이었고, 4번 질문입니다. 이거 토지조성 분양 사건에서 했던 얘기거든요. 택지조성 분양 사건에서 했던 얘기인데 요 판례는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지난주 우리가 연습을 했죠. 택지조성 분양 사건 이렇게 딱 뜨게 되면 이건 무죄 사건으로 기억하라고 그랬죠. 무죄. 그러니까 직접 거래도 아니고 보수거래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건에서 했던 얘기가 직접 거래에서 말하는 이 직접 거래는 건 뭐냐. 중개를 의뢰한 자라는 점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 의뢰인과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매매교환 임대차의 직접 상대방이 돼야 된다. 그럼 이게 직접 거래다. 그래서 4번 질문 참고하시고, 다음 5번 질문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상가의 분양계약서예요. 이거는 매매계약서에 불과할 뿐 금지행위에서 말하는 증서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중요 판례로서 여기서 지금 빠진 판례가 뭐냐? 이건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데, 직접거래 금지 규정은 이건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직접거래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 효력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다. 그러니까 효력 규정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효력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거래한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처벌만 받을 뿐이다. 이 판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직접 거래에서 또 다른 개업공사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또 다른 개업공사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그러면 다른 개공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한 행위예요. 이건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엄청 잘 내는 거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쉽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정답 3번이었어요. 3번 질문 아주 잘 내는 판례였고요.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요. 이제 20번 내려가죠. 중개보수. 자, 그럼 중개보수 청권.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중개보수 청권은 잔금 지급 시에 발생한다. 틀렸죠? 중개 의뢰받을 때 바로 발생한다. 의뢰받을 때. 잔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 1번 질문 틀렸고, 다음 2번 질문 알아봤어요.
교환은 큰 것 기준이죠. 평균가액이 아니고 틀렸다는 알아봤고 3번 질문 엄청 잘 내는 판례죠. 이거 주택 소재지 시도조례와 중개사무소 시도조례가 틀렸다. 어디 기준한다고요? 중개사무소 기준이다. 바로 X 나가야 되고 주택 소재지 X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고 다음에 4번 질문도 엄청 잘 묻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다. 그럼 딱 2분의 1이라면 뭘 적용한다고요? 주택. 그래서 누차 강조했듯이 주택과 상가 면적이 둘이 같았다. 같으면 뭐로 간다고요? 주택으로 간다. 같으면. 2분의 1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분의 1인 경우에는 주택을 요구한다. 그래서 4번 질문 정답이었고요. 5번 질문 제가 아주 애지중지하는 즐겨 쓰는 질문인데 소금은 절대 안 되죠. 전세 4천하고 보증금 2천에 월세 220이에요. 이거 둘이 중개보수 산정 기준금액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전세 4천은 4천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보증금 2천에 월세 20짜리는 3,400이죠, 이거? 4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둘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5번 질문. 이게. 그러면 여기서 중요지문으로 지금 빠진 게 뭐냐? 중요지문으로 빠지는 게 우리가 한도에 대한 부분 엄청 잘 물어보는데 지금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뭐로 간다고요? 시도조례로 간다.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이 그 한도를 직접 정하고 있죠. 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점 잘 내고 있고 또 하나가 점유계정.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 기회에 되죠. 세 가지 다 충족해야 돼요.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를 함께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뭘 적용한다? 매매만 적용한다. 이것도 엄청 잘 묻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꼬여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제일 잘 묻는 거 세 가지 지문 중에 하나만 딱 빠진 거예요. 제일 잘 묻는 지문이 그 3번 지문. 주택 소재지 시도례와 사무소 기준 시도례 틀면 어디 기준이냐?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4번 지문. 주상복합 건물은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주택을, 2분의 1 미만이라면 전체를 주택 외를 적용해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점유계정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주 잘 묻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로서는 개공이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을 했어요. 한도 초과 약정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죠. 초과만 무효고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무등록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 약정은 전체가 무효예요. 일단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요거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그저 분양권 있지 않습니까? 분양권은 거래계약 기준이 기납입금이죠. 기납입금에 프리미엄 합산금을 간다. 분양가액이 아니죠. 요걸 이제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쉽게 맞췄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21번 가보실까요? 아니, 나 21번은 내 눈을 좀 의심했는데 아니 이게 등록관청이 중간에 숨어 있어도 말이에요. 그래도 알아봤어야 되는데 교육 문제를 이렇게 많이 틀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통지는 11년까지 하면 되죠. 11이 사교협회 종료 통보잖아요. 사교 사고 예방교육 통지 10일 전. 그러니까 맞고요. 2번 질문입니다. 연수교육은 12, 16 맞죠? 직무교육은 3, 4 맞죠? 교육시간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그럼 실무교육은 28, 32. 그러니까 연계성이 있다고 그랬죠? 3, 4, 12. 12 더 3, 4, 10이고 12 더하기 16은 28. 28, 32. 실무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3, 2, 4, 4가 있다고 그랬죠? 3, 2, 4, 4가 뭐라고요? 경매 실무교육. 3, 2, 4, 4죠. 시간이. 그러니까 교육시간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마련한 교육침에는 교육과목, 교육의 내용, 강사의 자격, 수강료 이런 거 들어가죠. 수강료까지 포함된다. 알고 있고. 연수교육 내용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들어가야 되죠. 연수교육이 보수교육적 성격이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가 변경되는 사항을 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맞고요. 그럼 5번 질문. 개공과 소공은 2년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 이걸 못 봤죠? 시도지사죠. 이거 5번 지문 있잖아요. 작년 시험에 뭐라고 했느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 전 1년 내에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렇게 냈어요. 이 지문은 원래 잘 안 냈었거든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틀렸죠 이거?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중개업법 시에는 이 지문은 엄청 잘 냈어요. 그러니까 협회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틀렸어요. 국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틀렸어요. 다. 그래서 이걸 지금 연습한 거예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시는 놓치지 마세요. 이걸 놓친 분은 오답노트 만들어갖고 꼭 기억을 하면서 가야 돼요. 오답노트 만들어야 돼요. 오답노트 만들어갖고 메모를 해놓고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바로바로 여러분들 기억을 살려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잡혀야지만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읽어버리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분이 빨리빨리 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와야 된다고 그랬죠. 지문을 보면서 어디서 장난친지 이제 계속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걸 못 봐가지고 답을 어디에 썼을까? 4번? 3번? 2번이나 3번은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을 어디다 썼느냐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틀리고 맞추고 하는데 어쨌든 어디다 썼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2번이나 3번이나 1번에 쓰신 분은요. 1, 2, 3번에 답을 쓰신 분은 교육제도 다시 하셔야 돼. 처음부터. 나는 이거 모른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해설을 듣고 아 맞아 이 생각이 나면 이거 아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해설을 듣고 아 맞아 이렇게 생각이 나면 이거 아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설을 듣고 아 맞아 이 생각이 드시면 그건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나는 모른다 생각하고. 아셨죠? 이게. 왜?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혼자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기억이 떠올라야 돼요. 자, 그래서 5번 정답이었고요. 그럼 22번 내려갑니다. 이 문제, 신고고발 대상자, 포상금 신고고발 대상자. 역시 예측대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이 틀릴 거다. 왜? 함정이 하나 있었거든. 그래서 포상금 지급 대상은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어요? 교포 양부모. 우리 법상 포상금 제도는 교포 양부모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포상금이 또 있죠. 이건 그래서 교포 양부모.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공부하신 분이 또 뭐라고 질문을 했냐?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도 포상금제가 있네요. 맞나요, 그거? 아이고, 참 답답하죠, 내가.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그럼 우리 법상 포상금제는 물론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 포상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답답하죠, 하여튼. 자, 그럼 교포 양부모인데 교포 양부모는 포상금 주는 거예요. 이게 교가 뭐예요? 교란행위.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 신고 바람 포상금 줍니다. 이때 교란행위가 7가지가 있죠. 시, 단, 유가, 강제, 방해. 7가지가 있습니다. 시세교란행위, 단체 구성 중개 제한 행위, 특정 계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유도하는 행위, 특정 가격 이하로 의뢰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그 다음에 특정 계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속도 따라왔어요? 그래도 1.2배속밖에 안 했는데 내가. 자, 그 다음에 이거 포가 아니고 표죠? 계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한 자.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공이 아닌 자가 3번 나오잖아요. 아닌 자가 3번 나오는데 계공이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한 경우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자격을 사칭한 경우가 있고 계공이 아닌 자가 광고한 자가 있죠. 이 중에 포상금은 광고만 준다. 왜? 시세를 건드릴 우려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 양도대여라는 거 알아요.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한 자, 받은 자. 그래서 이제 이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 이게 이제 함정이었는데 부정 등록이에요. 부정 등록만 필취해 3년이니까 야는 주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자 이제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부정자가 나오는 게 부정하는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부정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부정하는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정행위자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부정자가 지금 우리 중개사법에서 나오고 있는데 부정 등록은 필요적 등록 취소의 3다의 3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는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부정 취득은 자격 취소만 있어요.
형벌 규정이 없다. 앞에 거 보이는데 어쩌라고 보고 써야지. 그죠? 그리고 3년 콩밥 먹여야 되는 거 아니라고 했어 이거. 그 다음에 부정지정입니다. 부정지정은 지정만 취소할 수 있을 뿐 형벌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부정취득, 부정지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함정이 파져 있는 거예요. 부정취득. 그리고 이제 부정행위자는 5년간 응시만 못하는 거죠. 응시만.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부정취득을 갖고 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가 아니고 무죠?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이건데 그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인데 이 자는 표현을 바꿨을 때 알아봐야 돼요. 폐업 신고 계속하여 중개업을 했다. 무등록 맞죠? 앞에서 연습했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계속하여 중개업 한 자. 무등록이다. 이해되시죠? 그 정도 이해하시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 실제로 포상금 지급 대상을 물어볼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표시 광고한 자. 이건 작년 시험에 바로 물어봤어요. 부당 표시 광고한 자.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개공이 아닌 자로서 사칭한 자.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시험에 근접한 문제는 이거예요 바로. 근데 우리는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정 취득을 갖고 확실히 구분하고 가는 거죠 지금. 부정 등록으로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짐은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그랬죠. 부정 취득 X예요. 그래서 이걸 더군다나 몇 개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거예요. 이걸 부정 등록으로 읽어버린 거죠. 그래서 부정 취득 X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짐은 알아봤어요? 이거 알아봐야 되죠. 이게 부정 등록이에요. 이게 부정 등록입니다. 그래서 1, 2번을 첫 번째, 두 번째를 나란히 배치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는 대상이라는 걸 구분하시라는 의미였어요. 이게 부정 등록이다. 다음에 세 번째 짐은 중개업에 폐업 신고했잖아요. 그다음에 중개업 계속했어요. 이거 무등록 맞죠? 앞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신설된 거 단체 구성 중개 제한이죠. 그러니까 포상금 줄거 맞고 교란행위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지행위. 이거 금지행위죠. 무등록 중개업자를 읽어버리면 안 돼요. 무등록 중개업자를 하는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이건 금지행위일 뿐이죠. 1-1 뿐이고 아닙니다. 이거는 직접 거래한 자도 아니고 투기 주장한 자도 아니고. 뭔 말인지 되세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하는 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죠. 예, 그래서 정답 3개였습니다. 다행히 3개가 3번에 있네요. 자, 그러면 22번. 이게 포상금 신고 고발 대상에서는요, 갈 때까지 간 문제예요. 최상급 난이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를 맞춘다면은 정확하게 신고 고발 대상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자, 그러면 이제 23번 넘어갑니다. 작년에 협회를 출제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출제가 지금 확실시된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조직과 설립 절차에 대한 연습을 했고 오늘은 공제사업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옳은 것 그랬는데 1번 지문 틀렸다는 거 바로 알았어요. 협회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이죠.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둘 다 틀렸어요. 비영리 사업이고 할 수 있다. 다음 2번 지문 전형적인 지문이죠. 실적 공시 3개월이죠. 협회보 일간신문에 공시된다. 보신. 그리고 홈피에 게시해야 되죠. 3개월이다. 그래 틀렸고. 3번 지문입니다. 등록관청 알아봤어요? 국장이죠. 국장이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개선명령 내릴 수 있죠. 그래서 개선명령으로 조치할 수 있는 거는 변경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장부 가격을 변경해라. 예탁기관을 변경해라. 업무지평망을 변경해라. 다음에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손실 처리하라. 이런 식으로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그래도 4번에 정답 나갔어야 되죠. 금융감독원의 원장, 국토부장관의 요청이 있다는 전제하에 조사검사할 수 있죠. 공제사업을. 그래서 4번 지문 정답이었고 5번 지문입니다. 우리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운영위원회는 솔직히 잘 묻지도 않는데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단 위원수부터 기억해야 돼요. 협회 운영위원회를 둔다죠. 이거. 필수기관이 이거는 정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이거는 협회에 두는 거니까 필수기관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 운영위원회는 일단은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이죠. 일단 호선인데 이때 위원회 수는 성별을 고려하되 몇 명 이내로? 19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몇 년? 2년이고 똑같고 이거 연임할 수 있죠.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건 틀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럼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궐위원은 전임자 자정기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게 돼 있고, 여기 위원으로 갈 수 있는 자 누구냐? 이거는 이제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고, 다만 주의할 점이 회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당연직으로. 그 다음에 협회 임원 중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죠. 협회 이사회에서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협회 이사회가 선임하는 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가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 위원들은 전체 위원수의 몇 분의 몇? 3분의 1 미만이어야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잘 내지도 않아요.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이제 감만 잡아두시고 3분의 1 미만이 된다. 그러니까 5번 질문 틀린 거예요. 회장이나 그 임원은 당연직으로 일부가 들어갑니다. 위원으로. 예. 금융기관에서 임직원으로 있는 자예요. 임원으로 현재 재직 중인 자. 금융기관에서. 공제사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공제조합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자. 위원 될 수 있죠? 그래서 5년 이상 경력자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공제사업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좀 공부를 해달라고 그랬죠? 문제를 디테일하게 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문제 가실까요? 문제 어려웠죠? 더군다나 함정이 파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어렵긴 어려웠어요. 역시 이제 예상대로 기억지문 근데 꼭 알고 있어야 되죠.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받은 자는 등록증을 7일 내에 반납해야 된다. OX? X죠. 업무 정지가 빠지죠? 우린 취소 시에만 반납한다. 그래서 7일 내에 반납하고 안 하면 제재가 뭐예요? 백과. 같이 기억해야 돼요. 안 하면 백과. 즉 미반납 백과. 다음에 니은 지문 있죠? 이거 암기 꼭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오답 노트로 꼭 암기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업무 정지만 요기정이 있죠? 그러니까 사유 발생이 떴잖아요. 사유 발생이 뜨면 반드시 주어로 가갖고 이게 주어가 뭐로 돼 있어야 된다? 업무 정지로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업무 정지로 돼 있다면 뒤에 몇 년?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야 되죠. 이거 오답 노트만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X 나가야 돼요. 니은지문. 자, 그래서 니은지문 요것이 좀 어려웠고요. 디귿지문 함정을 아주 깊이 팠네요. 디귿지문을. 공인인사 자격증 대여하여 벌금 받았어요. 벌금형. 이 지문을 낼까 말까 낼까 말까 하다가 그대로 살렸는데, 자, 우리 자격 취소 사유. 자격은 취소해야 한다만 있죠. 부양정, 징. 저쪽 애들 부양정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저쪽 애들이. 거기는 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양정, 징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사자격을 취득했을 때죠. 이때는 꼭 명심할 게 부정취득은 형벌 규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겠어요.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되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겠다. 자격 취소합니다. 그 다음에 정,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했다. 우리는 정지 중 업무는 무조건 취소해요. 업무 정지 중 업무하면 등록 취소, 자격정지 중 업무하면 자격 취소해버립니다. 하나가 더 있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사가 이중 소속했어요. 그럼 자격을 취소하죠. 이건 업무한 건 똑같다. 이게 징역형 선고인데 이때 무슨 법 위반이다? 이법 위반이다. 그 다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이거 취소죠. 그래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벌금 갖고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 대여라고 그랬죠. 대여. 그럼 대여는 1-1이죠. 그럼 벌금 받았거든요. 대여로 자격 취소해버려야 되죠.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디귿지문을 이걸 맞았다고 보신 분은 대세에 영향이 없어요. 왜? 맞았다고 보신 분은 그랬을 거니까. 벌금 갖고는 자격 취소 안 돼. 그래가지고 맞았다 하신 분은, 그러니까 2번에 쓰신 분은 용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엄한 3, 4, 5번에 쓰신 분은 이건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2번에 함정이 파져 있었기 때문에. 대여기 때문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어요. 벌금 받았더라도.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물론 디귿 질문처럼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깔끔하게 그냥 벌금형 받은 경우는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내버리죠. 맞는 지문으로. 자, 그래서 디귿 지문 틀렸고요. 리얼 지문입니다. 이거 한 번쯤 감 잡고 있어야 되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해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았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럼 이 개공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죠.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업무정지는 재량행위다, 기속행위다? 업무정지, 재량행위, 기속행위예요. 재량행위죠. 명해야 한다. 틀렸어요. 명할 수 있다. 이거 시험에서 있잖아요. 업무정지를 명해야 한다라고 낸 시험은 22회 시험에는 없었어요. 22회 때는. 그러니까 22회 때는 업무정지를 명해야 한다. 어떻게 내냐면 분사무소의 업무정지를 명할 때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해야 한다라고 낸 거예요. 이거 틀렸죠? 명할 수 있다.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 갖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정조치나 과징금도 어려운데 이걸 명해야 한다라고 해버리니까 더 어려웠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5번에 쓰신 분은 실수라고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 많이 틀리실 거다 예측을 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그저 40문제 중에 박스형이 11개 정도 나온다 그랬고 11개 중에는 꼭 OX 문제가 한 문제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괄호형 문제와 OX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지문이 이제 3개 정도로 내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4개로 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번 자격정지 사유. 이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되시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절반밖에 못 맞히셨거든요. 답지 내신 분에 절반밖에 못 맞췄는데 이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자격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자격정지 사유는 모두 암기를 꼭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함정이 파져 있던 것도 아니에요. 이거 정상적으로 문제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절반밖에 못 맞췄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데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했어요. 이거 자격정지 맞죠? 이때는 기준기간 몇 개월? 6개월이죠. 우리 자격정지 사유가 이장님 집에 불났으니까 확거라 거금 줄 게죠. 이장불 확거 거금 줄 겐데 이중으로 소속했을 때 평상시 이중소은 자격정지예요. 근데 정지중 이중소은 자격 취소죠. 그다음에 인장 소공이 등록 안 했거나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고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을 때 거래계약서에 중개행위인데 서명 및 날인 안 했을 때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했거나 이중계약 썼을 때 그다음에 금지행위를 했을 때죠. 매무수거 증직 투시단에 걸렸을 때 이건데 그래서 이거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기간까지 같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소공에 대해서만 자격정지가 있다고 그랬죠? 개공한테는 자격정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보세요. 여기 있는 행위를 개공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개공이 이중서가 뭐예요? 필취, 인장, 업무정지, 성실 정확하게 계획을 설명 안 하면 500과 서명날인 위반, 업무정지,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임취예요. 맞죠? 그러니까 별도로 개공한테 자격정지를 뗄 일이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기간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개공이 필취 먹는, 등록 취소 먹는 사유를 소공이 위반하면 6개월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건 6개월.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도 6개월. 나머지 몇 개월? 3개월이에요. 감 잡혔어요? 그러니까 꼭 감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내기가 자격정지는 엄청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최상급 난이도. 다음 중 업무정지 사유이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 걸 모두 골라라. 이 문제가 최상급 난이도인데 이걸 30회 때인가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습을 우리가 꾸준히 합니다. 꾸준히 하는데 보세요. 업무정지 사유이자 자격정지 사유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내면요. 여기 보시면 이중소속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한 경우 이것만 빠지죠. 나머지는 업무정지 사유이자 자격정지 사유예요. 임치는 무조건 업무정지니까.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정지 꼭 쪽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습장에 써가지고 반드시 이런 식으로 연습해 봐야 돼요. 반드시 꼭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시판에 써 있는 내용처럼. 감 잡았죠?
연습 꼭 해보세요. 자격은 무조건 물어봐요. 이거 기분 나쁘면 2문제 냅니다. 자격은. 이거 기분 나쁘면 3문제 냈으면 좋겠어요. 다 맞춰버리게. 그래갖고 어쨌든 이 문제를 이렇게 많이 틀렸다는 거는 조금 의외입니다. 그럼 1번은 지금 자격정지 6개월 맞고요. 2번 그래도 이거 우리법 위반하에 징역형 집행유예는 자격 취소잖아 이거. 그죠? 그래서 2번 정답이었어요. 다음에 3번 질문. 성실 정확하게 확인시험이 안 했다. 기준기한 3개월이고요. 거래계약서 거래매 거짓기재. 아주 잘 내죠. 자격정지에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격정지고 취소 아닙니다. 다음에 5번 질문. 단체 구성 특정 증상에 대한 중개제한. 단체 구성 중개제한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지행위로서 자격정지였어요. 그러니까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6번 내려가 보실까요? 벌칙 규정에 대한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는 종합문제 형식으로서 뭐 기출에서 이제 가끔 내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벌칙 가지고 한 문제로 지금 다 몰아넣은 거죠. 그러면 기억 지문은 알아봤어요. 시세가 나오면 무조건 3-3이죠. 시세가 나오면 무조건 3-3.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공에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했다. 방해에 걸려서 방해. 3-3이고. 다음 니은 지문. 개공이 아닌 자로서. 아닌 자 떴죠? 아닌 자 뜨면 1-1. 자, 그래서 우리 1년짜리는 어떻게 되냐면 1년 동안 어떻게 된다고요? 1년 동안 2항4칭 표정 시비 금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수업에서 말이에요. 제가 1년 동안 딱 그러면 2항4칭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은 누구랑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표랑 이렇게 딱 나와야 돼 그냥. 뭔 말인지 아셔요? 이거. 그래서 1년짜리는 2항4칭 이게 여러분들과 호흡인데 표정 시비 금지. 이중자에 걸리면 다 1년이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모두 1년. 양대 모두 1년이죠. 받은 자 1년.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하게 한 자 모두 1년. 그다음에 사칭자, 아닌 자. 명칭, 사칭, 자격사칭 다 1년이고 표시광고, 아닌 자 모두 1년이에요. 아닌 자 모두 1년. 그 다음에 정보 관련 사항이죠. 이게 거래정보 사업자죠.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공개하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 공개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임시설을 설치했을 때, 비밀 누설에 걸렸을 때, 반응사 불벌죄, 그 다음에 매무수거 1년이죠. 금지 중에 매무수거. 그래서 4가지가 1년입니다. 그래서 1년짜리 이게. 그래갖고 암기사항, 형벌, 제재, 행정처분 쪽 암기를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한민호 강의 딱 듣고 보니까 한 번 딱 듣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들어오더라. 그런 말씀들 하는데 1년 했는데 아직도 2항이라고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도대체. 암기표 나눠드린 데가 그 암기표 있잖아요. 정말 잘 됐다는 걸 여러분들은 모르죠? 이 암기표 있잖아요. 지금 4페이지로 나갔어요. 작년에는 지금 2페이지로 나왔거든요. 근데 인터넷 강의가 지금 오프라인 강의와 틀리다고 했죠. 제가 오프라인 강의만 하면 암기표 이렇게 절대 안 내요. 암기표는 적을수록 좋거든 원래. 그잖아요? 적을수록 좋다고. 근데 오프라인 쪽에서는 막 주입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서 요거는 필히 암기사항이다 해갖고 이제 앞뒷면을 2페이지를 제가 10년이 넘도록 암기표를 이렇게 썼는데 올해 처음으로 4페이지로 늘렸다니까요. 암기표를. 그래갖고 이 암기표 4페이지로 늘린 게 거의 다 들어간 거예요.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정확히 다 파악하고 있다면 중개사법 거의 80점 이상 다 맞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거. 그래갖고 어쨌든 그 암기표를 3월 달에 나갔는데 여태까지도 1년 동안 하면 딱 2항이 안 나온다는 게 난 답답합니다. 자, 그럼 디귿입니다. 이거 중개사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이거 존다과에 걸렸죠? 다르게 다 부당표시 광고죠. 그러니까 500과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 지문이에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했다. 이건 여기에 걸렸죠? 정자에 걸렸어요. 1-1이에요 이거. 1-1 주의하셔야 되고, 지정 취소 1-1이에요 이거. 리을 지문은. 그 다음에 미음 지문 알아봤어요. 이중자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중 사함소를 둔 자 1-1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 기억, 니은, 미음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풀어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27번 부동산 거래 신고제로 들어가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 관련해서 이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이 지금 대폭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일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럼? 그럼 쉬었다 하죠.